안녕하세요. 퍼미션 하면 보통 허락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단어 하나에 생각보다 많은 게 숨어 있거든요. 뭐랄까, 권위, 규칙, 심지어는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퍼미션이라는 단어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서 완벽하게 마스터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permission이 가진 핵심 의미부터 딱 잡고요. 그 다음엔 허락을 요청하고 또 받아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상황별로 알아볼게요. 이어서 말로 하는 허락과 글로 쓰는 허락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규칙 속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비슷한 단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퍼미션의 핵심 개념. 도대체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퍼미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한을 풀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 금지된 어떤 행동을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이제 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길을 터주는 거죠. 자, 이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You need permission to enter this area.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허락이 필요하다. 어때요? 이 문장만 봐도 저기는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죠? permission이 바로 그 제한을 풀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허락을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내주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 허락을 요청하고 승인하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락을 요청할 때도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그냥 편하게 ask for permission 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seek permission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eek가 들어가면 단순히 묻는 걸 넘어서 공식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절차를 밟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훨씬 격식 있는 표현이죠. 이럴 때 아주 딱 어울리는 거죠. 들어보세요. Researchers must seek permission from the Ethics Board before conducting human trials. 연구자들이 윤리위원회에 허가를 구하는 건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적이고 중요한 절차죠. 이럴 때 seek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허락을 내줄 때를 볼게요. grant permission이라는 표현이 있고 give permission이 있는데요. grant는 시회나 정부기관처럼 권위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해 줄 때 주로 써요. 반면에 give permission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허락해 주거나 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에서요. The City Council voted to grant permiss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ommunity center. 시의회가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건설을 허가하기로 투표했다. 여기서 시의회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니까 grant라는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허락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남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형태의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증거가 되느냐, 그리고 법적인 힘이 있느냐입니다. 말로 하는 허락, 즉 verbal permission은 빠르고 편하죠. 하지만 나중에 언제 그랬냐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문서로 남기는 written permission, 서면 허가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아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서면 허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Access to the restricted area requires written permission signed by the facility director. 제한 구역에 접근하려면 시설 책임자가 서명한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법적으로나 보안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official permi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부나 법원 같은 아주 공적인 기관에서 내리는 허가를 말하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가장 강력한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이 허락이라는 개념이 우리 생활 속 규칙이나 문서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require permission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이건 말 그대로 허가가 요구된다, 즉 허가를 받는 게 의무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 require permission이라는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unauthorized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허락이 없다는 걸 넘어서 규칙을 어겼다는 부정적인, 때로는
불법적인 뉘앙스까지 담고 있어요. 퍼미션 슬립이라는 말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아주 구체적인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보통 가정통신문이나 참가 동의서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현장학습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안전과 법적 책임을 위해 부모님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바로 그 종이입니다. 다들 학창 시절에 이런 안내문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All students must return the signed permission slip by the end of the week to join the field trip. 현장학습에 참여하려면 모든 학생은 서명된 동의서를 이번 주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퍼미션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퍼미션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먼저 컨센트는요,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토리제이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식적인 권한 자체를 부여하는 좀 더 강력한 느낌이고요. 어프루벌은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보고 괜찮네, 좋아 하고 승인해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프로히비션은 아예 정반대죠. 금지라는 뜻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예문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보죠. 이 문장에서는 permission이 아니라 consent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수술은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들어보세요. The surgery requires the patient's written consent. 그 수술은 환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permission은 그냥 예, 아니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권위, 격식, 법적 책임 같은 것들이 얽혀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허락을 주고받는 이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